만들마루 장비 교육을 수강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사 제이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릴 거고요. 장비 사용에 필요한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드린 후에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들마루는 광주광역시의 유일한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전남대학교 캠퍼스 안에 위치해 있고 메이커를 위한 장비와 시설, 교육을 제공합니다. 오늘 교육을 진행하는 3D 프린터뿐 아니라 레이저 커터, 실사 출력기 등 많은 장비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들마루와 함께 이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들닷은 메이커 교육 운영, 메이커 키트 개발, 시제품 제작을 하는 기업입니다. 시작에 앞서 만들마루의 이용 자격 체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별 교육 수료를 통해 오픈메이커, 어드밴스드 오픈메이커, 마스터 메이커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자격을 갖춘 메이커는 교육 수료 및 행사 참가 등에 따라 부여되는 포인트를 사용하여 만들마루의 장비를 예약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만들마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비 3가지에 대한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는데요. 온라인 강의에서는 기초이론과 장비를 사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부분까지 보여드리고 이후 개강할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실제 장비를 다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 완료한 분에 한해서 오프라인 강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3가지와 오프라인 교육 3가지 총 6번의 교육을 이수해야 오픈메이커 자격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오픈메이커 자격을 얻으신 분들은 만들마루 이용 수준에 따라 장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수료 후 만족도 설문조사까지 응답이 끝나면 장비 교육 한 강의를 수료하신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점 잘 숙지하셔서 불편 없이 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전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팅커캐드라는 웹 기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 다른 브라우저에 비해 호환성이 좋은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해주세요. 준비가 되셨다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3D 프린팅의 원리를 이해하고 간단한 입체 형상을 모델링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만들마루의 3D 프린터를 이용해 작업물을 출력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만들마루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날 오늘 작업한 파일로 작품을 완성해 볼 수 있겠죠? 가장 먼저 3D 프린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D 프린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 프린터와 비교를 해보면요. 일반 프린터는 컴퓨터에서 보낸 정보를 잉크를 사용해서 2D, 즉 평면의 형태로 출력합니다. 반면 3D 프린터는 3D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출력하는데요. 이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여 얇은 층들을 쌓아서 입체 형상을 만들어내는 장비입니다. 3D 프린터는 여러 층을 쌓아서 입체 형상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존의 시제품들은 주로 큰 원재료를 깎는 절삭가공 방식을 사용해 생산해 왔습니다. 이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을 완료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맞춤형 소량 생산으로 생산 방식이 변하면서 시제품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는 3D 프린터가 개발되었습니다. 3D 프린터는 소재를 한 층씩 쌓아 올리는 적층 방식을 사용하여 절삭 가공이 어려운 형태의 제품들도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D 프린팅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모델링, 슬라이싱, 출력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링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3D 모델링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3차원으로 형상화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3차원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3차원 좌표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차원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차원은 공간 내에 있는 점이나 선 등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축의 개수를 말합니다. 0차원인 점이 움직여 1차원인 선이 되고
선이 움직여 2차원인 면, 면이 움직여 3차원인 공간을 이루게 됩니다. 모델링 요소에는 작업 평면, 2D 스케치, 3D 피처가 있습니다. 작업 평면은 각 축이 교차하는 면인 XY, YZ, XZ 평면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며 혹은 작업자에 의해 만들어진 평면 중에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업 평면 위에서 3D 형상 구현을 위한 밑그림인 2D 스케치를 작성하고 3D 피처를 이용해 부피를 갖는 입체 형상을 만듭니다. 3D 형상을 모델링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활용 분야에 따라 다른 모델링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먼저 3D 형상은 그 구현 방식에 따라서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 서피스 모델링, 솔리드 모델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은 점과 선으로 골격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표면 정보나 내부 값은 없이 오직 선을 이용해 표면이 표현됩니다. 일종의 3D 스케치 같은 느낌입니다. 서피스 모델링은 기하곡면을 처리하여 3D 형상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정밀하고 복잡한 표면을 표현하기 좋아서 물체의 형상이 중요한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많이 쓰입니다. 솔리드 모델링 방식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형상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피스 모델링 데이터는 형상의 두께값이 없고 표면에 형상 정보만 존재하기 때문에 가공이나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환과 수정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반면에 3D 형상의 표면뿐 아니라 질량, 최적, 부피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아낼 수 있는 모델링 방식을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점, 선, 면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솔리드 모델링은 3D 데이터를 우리 주변에 실제하는 물건들처럼 덩어리의 형태로 생성하므로 가공을 위한 설계나 구조 해석 등이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D 형상의 표면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모델링 방식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대표적으로 폴리곤과 넙스 방식이 있습니다. 폴리곤 모델링은 점과 점을 연결하는 모서리, 여러 모서리가 모여 면적을 이루는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쉽게 이해하기에 수많은 2D 면들이 입체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면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의 다각형은 삼각형이므로 최소 단위가 삼각형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곡면 표현에 한계가 있으나 데이터 용량이 작아 처리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넙스 모델링은 3D 형상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는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수치나 컨트롤 포인트 등이 변경되면 알고리즘에 따라 함수가 계속해서 바뀌어 재계산하므로 데이터 용량이 크고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반면 매끄러운 표면을 나타내기에 좋아 다양한 곡면과 유기체를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외에도 스컬프트 모델링, 파라메트릭 모델링, 패치 모델링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모델링 방식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러한 모델링 방식의 구분이 모두 상호 배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용화된 3D 그래픽 소프트웨어들도 플러그인 등을 통해 여러 방식을 복합하여 제공하기도 하므로 사용자가 각 목적에 맞는 방식을 채택하여 모델링 데이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슬라이싱 단계입니다. 조금 전에 3D 프린팅은 적층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D 프린터가 한 층 한 층 적층하기 위해서는 3차원으로 모델링했던 개체를 2차원의 단면 데이터로 변환해줘야 합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으로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3D 모델링 데이터를 불러와서 개체의 크기 조절, 이동, 복사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개체를 살펴보며 출력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층 과정을 시뮬레이션하여 총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체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출력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체험 정도나 출력 속도, 지지대의 종류 등 출력 환경 옵션 값을 설정하고 G코드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합니다. G코드 파일에는 출력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3D 프린터의 각종 모터와 부속 기구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출력 단계입니다. 작동 원리에 따라서 3D 프린터의 종류와 활용 분야도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방식만 소개하겠습니다. SLA는 액상 재료에 UV 레이저를 조사하여 한 층 한 층 경화시켜 조형하는 방식입니다. DLP는 한 화면씩 비추어 가면서 하나의 단면층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조사하여 경화시키는 방식입니다. SLS는 선택적 레이저 소결 조형 방식인데요. 블레이드와 롤러를 이용해 분말을 얇고 평평하게 깔고 깔린 분말의 레이저를 선택적으로 조사하여 소결시킵니다. 마지막 방식은 가장 널리 보급되어 사용 중인 FDM 방식입니다. 고온가열한 소재를 노즐을 통해 연속적으로 압출시켜 형상을 조형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실습을 해볼 3D 프린터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DM 방식의 프린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력 부분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D 프린터의 소재가 되는 필라멘트가 모터에 의해 노즐에 공급됩니다. 노즐에서는 190도에서 220도 정도의 온도로 필라멘트를 녹여서 G코드 값에 따라 한 층씩 적층합니다. 이때 프린트 헤드는 X축과 Y축으로 이동하고 출력물이 적층되는 베드가 Z축으로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번엔 FDM 방식 프린터의 소재로 쓰이는 필라멘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PLA는 FDM 방식 프린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입니다.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로 환경 호르몬이나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소재입니다. 수축 현상이나 균열이 적으며 녹는 온도점이 균일하여 비교적 큰 사이즈 출력물에도 적합합니다. 하지만 습도에 민감하여 건조한 실내에서 보관해야 하고 출력물의 표면 처리 및 후가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ABS는 내화학성이 좋은 아크릴로 니트릴, 내충격성이 좋은 부타디엔, 가공성이 좋은 스타이렌을 합성해서 만든 소재입니다. 강도가 좋아서 가전제품, 사무용품, 제품 케이스와 같은 곳의 부품 또는 산업재에서 금속 대용품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PLA보다 후가공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열 수축 현상이 일어나서 식을 때 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히팅베드가 필요하며 냄새가 심해 밀폐된 공간에서 출력 작업 시 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TPU는 연질 소재로 고무 성분이 들어가 탄성과 유연성을 갖췄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3D 프린터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성 때문에 직결식 3D 프린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재 이외에도 PP, PA, PC, PCL 등 여러 종류의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이렇듯 3D 프린터는 플라스틱을 녹여 가공하는 방식이므로 사용 시 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제조업은 물론 건축, 의류, 의학,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3D 프린터가 보급화됨에 따라 3D 프린터를 활용한 피규어 만들기 등 취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상으로 3D 프린터 이론 교육을 마치겠습니다.